아주 오래된 버릇처럼 무엇인가 이끌려 오늘도 시간 여행을 나섭니다. 아침 일찍 산성에 올랐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안성시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탈 없이 편안한 고장. 안성이란 이름이 괜히 붙여진 건 아닐 겁니다. 안성을 여행하려면 꼭 만나봐야 할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모르고서는 안성을 안다고 할 수 없겠죠. 저는 오늘 바로 그 얼굴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잠들어 있던 시간을 깨우고 옛사람들과 마주하는 천년의 여정. 오늘의 여행지는 경기도 안성입니다. 어유 대단하네요. 가까이 보니까. 예. 광종이 스스로 이제 아버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어떤 미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수원 안에 미륵이 계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거 조금 뭔가 좀 다른데요? 돌 질도 좀 다른 것 같고. 어떤 이의 야망, 어떤 이의 꿈을 대신 짊어진 천년의 거석. 부산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귀 모양이 완전 여기까지 이렇게. 어깨까지 들어지는 이게 목이네요. 그러니까 좀 들어가 있고. 벌써 모습이나 이런 게 우람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미륵인가요? 네, 이게 지금 남미륵, 여미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지금 천년을 서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이게 구념이 안성의 미륵에게 오늘 우리들 삶의 그 해답을 묻습니다. 천년 가까이 미륵의 정토를 지켜온 죽주산성에서 오늘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아유, 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저는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그냥 나와서 석조미술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와 함께 네, 안내 좀 안성의 미륵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안성은 왜 미륵의 땅이 되었을까? 안성을 이해하기 위해 안성의 지도를 한눈에 펼쳐봅니다. 이야, 이거 뭐 예. 그냥 뭐 시야가 탁 트이는 게 이게 방어하기에는 딱 좋은 자리네요. 네, 산성이 요새네 그야말로. 예, 이쪽으로 가면 이게 평택 가는 길에. 경주에서 올라오면은 쪽으로 가면 한강으로 가는 길이고요. 네.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은 평택에서 당원포라고 해서 중국으로 가는 배 타는데. 예, 중요한 예. 교통로가 여기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부터 통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네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고 역사적으로도 현재 있는 산성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던 산성이 됩니다. 고려시대 말에는 여기서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군을 격파했던 장소가 되고요. 네. 3천여 명의 백성들이 몽골군을 피해 이곳 죽주로 피신한 상황. 몽골군은 죽주를 애워싸기 시작했고 명장 송문주 장군과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죠. 대포와 불덩이로 맞서기를 15일. 몽골군은 공격을 멈추고 퇴각합니다. 이 아래가 이제 봉업사지라고 해갖고 통일신라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지금 논밭만 보이는데 절의 실제 모습이 지금 안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다 폐허가 된 상태고요. 봉업사지로 불려갖고 이제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2004년까지 1, 2, 3차에 걸친 봉업사지의 발굴 조사 결과 이곳에 거대 사찰이 존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발굴이 예정된 곳까지 포함한다면 이곳 죽산면 일대가 모두 봉업사와 그 권역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 따져본다면 경주 불국사보다 2배 이상 큰 규모, 당간지주와 5층 석탑, 사라진 가람과 봉업사를 호위하는 죽주산성까지 모든 것이 일직선으로 계획된 거대한 불교의 성지입니다. 규모는 굉장히 컸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이제 규모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는 문화재를 보면은 경주에 버금갈 정도로 이 작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석조미술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석조미술이 분포되어 있다는 게 이 봉업사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찰이었다는 걸 방증하게 됩니다. 네, 네. 발굴된 유물에서 사라진 거대 사찰의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화차사라는 작은 절로 시작한 봉업사는 고려 4대 왕인 광종이 크게 중창하면서 거대 사찰이 됩니다. 아버지인 태조 왕건의 어진을 모신 이른바 진전사찰로 명하여 사찰의 위엄을 높인 것이죠. 그런데 안성 그리고 이곳 죽산에 이다지도 큰 절을 세운 그 까닭이 궁금해집니다. 그 왜 광종은 이렇게 봉업사 일대를 중창할까 보면 역시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 역학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광종이 가장 경계했던 호적 세력들이 자기가 제거했던 해종과 정종의 처가 세력들. 그 처가 세력들이 이제 이 남쪽에 가면 진천하고 저 청주 세력들이 그 처가 세력들이 됩니다. 근데 그들과 사실은 그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태조 왕건은 지방 호족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때문에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 무려 29명의 지방 호족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왕건의 아들인 광종은 즉위하여 아버지의 처가 세력인 지방 호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10년을 넘긴 해부터 지방 호족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며 피해 군주로 돌변하는데 그것은 봉업사지의 중창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봉업사와 같은 그 대사찰, 특히 그 진전 사원을 거기에 중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해서 살펴볼 수 있죠. 하나는 그곳에 그 광종이 이제 그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확립을 하게 되면서 무자비하게 숙청을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민심 사로잡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곳이 이제 진전사원이기 때문에 국영사찰과 같은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국가에서 직접 군사도 풀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접 시해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양면적인 것으로 해서 동시에 두 마리 촉개를 탄다면서 그러한 대사찰을 중창했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길이 이제 뒤에가 우리가 봉업사가 되는 거고요. 바로 뒤가. 이 봉업사를 거쳐갖고 이제 충주, 청주에서 저 바로 뒤에서 만난 길이 요 길, 봉업사를 지나서 이 길이 이제 개경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남대로인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이 길이 영남대로로 이용이 됐고요. 요 죽지산성 돌아서 이제 용인 쪽 거쳐서 이제 광주로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됩니다. 봉업사가 왕의 사찰이 된 것은 그 지리적 입지 때문입니다. 영남과 호남이 만나 한양과 개경으로 통하는 바로 그 길목은 사찰 이상의 정치적 무대로 떠오르죠. 죽주 지역이 고려시대 지방 지배의 거점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교통로, 그 주요 교통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것들이 이제 설치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해안으로 가려는 그 횡적인 방향의 그런 교통로와 그리고 개경과 영남 지역을 이동하는 그 종적인 그 방향의 교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그 아주 중요한 그 결절지 역할을 그 죽주 지역이 했었죠. 교통로상에 있었던 자리가 매산리 석불입상. 여기 딱 이렇게 모셔놓은 거네.
봉업사지 발굴터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우리는 드디어 안성의 얼굴이 모셔진 미륵당에 이릅니다. 어유 대단하네요. 네, 가까이 굉장히 크죠? 보니까. 네. 네. 이 석탑도 옛날 건가요? 예, 지금 또 이제 매산리 3층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5층 석탑이고요. 이제 여기가 하나가 없어진 이제, 거네요. 예, 하나가 유실된 상태고 이 안에서 미륵당을 지키는 석탑은 5개의 지붕 돌 중 2개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유실됐던 몸을 하나둘 모아놨는데 어딘지 허전해 보입니다. 몸돌 또한 이가 빠져 크기가 맞지 않지만 이나마라도 자리를 찾아와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니 이 불상은 진짜 전혀 뭐 그동안에 봤던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대단하네요. 드디어 미륵을 만납니다. 전각 아래 모셔진 5.7m의 거석. 온화한 듯 매서운,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른손은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시무웨인을 하고 있고 왼손은 모든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합니다. 지금 이 그 석불의 특징이 뭐냐면은 머리에 네모난 형태의 이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보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넓은 보게를 착용한 불상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동그랗거나 팔각인데 갑자기 네모난 형태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잘 다듬었습니다. 그럼 왜 네모난 형태의 모자가 이제 올려져 있나 보면은 그러니까 면류관 형태의 방형 보게라고 합니다. 사실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인도에도 없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미륵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크고 네모난 모자를 쓴 채 엄중한 결기로 가득 찬 표정. 미륵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광종이 한 그 정치적인 행위 중에서 이제 960년쯤 되면은 스스로 황제라고 칭합니다. 그 개경을 황도, 황제의 도시라고 딱 명명을 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태조 왕건이 이제 호족들의 힘을 모아서 고려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광종은 이제 자기 힘을 딱 이제 축적한 다음에 이제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그 다음부터 대대적인 수청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고려의 어떤 기틀을 확실하게 잡게 되는 거죠. 이제 호족의 시대는 끝났고 황제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기의 어떤 권위나 힘을 보여주는 그 불상의 의미를 갖고 그런 있다는 의미가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불상을 부른다고 한다면 뭐 황제 미륵이라고 칭해도 그 의미가 뭐 아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달라요. 저 손 모양도 되게 좀 네. 굉장히 크고 투박한 것 같고 예, 예. 얼굴도 예. 개혁군주로 탄탄하게 입지를 다진 광종은 즉위 11년째부터 얼굴을 바꿉니다. 지금까지의 포용적 태도와는 전혀 다른 공포정치를 시작하죠. 그는 호족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정쟁의 씨앗이 될 조카들을 제거하며 기꺼이 피해 군주가 됩니다. 더불어 교통 요충지에 황제 미륵을 세움으로써 지방 호족들에게 절대 왕권의 시대를 선포하죠. 광종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불법으로 노비가 된 이들을 풀어주어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를 등용해 과거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인재를 키워 고려의 기틀을 다지는 개혁군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훗날 광종의 폭군 정치가 도를 넘기도 했는데 권력에 반하는 이들을 참하는 일에 빠져 죄 없는 사람들로 감옥이 넘쳐났다 전해집니다. 세계사적인 일반론이기도 해요. 거의 모든 개혁군주들은 폭군입니다. 이미 왕권보다도 더 커진 호족들 세력을 어떠한 이런 그 포괄적인 수단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고려라고 하는 국가의 존망이 걸렸다고 했을 때 광종이 빼낼 수밖에 없었던 카드가 바로 그러한 어떤 일종의
폭력적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광종은 칼을 뽑아 개혁을 이루어냈고 그것이 고려 500년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기솔리 석불 보시면은 궁예 미륵으로 알려진 중요한 불상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땐 국보로 지정해야 돼. 예,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황제의 야망을 뒤로 하고 우리는 또 다른 미륵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여정은 삼중면 기솔리. 국사봉으로 향하는 어느 자락에 두 기의 미륵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아니 정말 이것도 좀 압도적이네요. 네, 굉장히 큰 대형 석불입니다. 어유. 가까이 보시면 더 크게 보입니다. 네, 멀리서 볼 때 하고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아주 거대하고, 이야, 역시 5m가 훌쩍 넘는 거석이죠. 장대한 몸을 둘러싼 뭔지 모를 위험이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야, 이 벌써 이 생긴 모습이나 네, 이런 네. 게 우람하고요. 참 거대해요. 이거 얼마나 될까요, 이 무게가? 지금 이 무게가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근데 1톤 회도를 통나무를 이렇게 사람들이 끓으려고 그러면요. 10명의 이제 장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명의 장정이 필요한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 그 20톤이 좀 넘는 것 같고요. 이 돌을 끌었을 때 한 200명 이상의 남자들이 모여야지만 이 불상을 끌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갖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장정 200명이 모여야 비로소 한 발을 뗄 수 있다는 거석불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 기씩이나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마주할수록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이건 확실히 이쪽에 있는 건 벌써 굉장히 날씬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 남미륵, 여미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마을 저쪽하고 사람들이. 비교해서는 뭐 훨씬 날씬하고 네, 네. 얼굴도 되게 예쁘게 예, 곱상하게 예, 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세부적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아름다운 얼굴이라든가 네, 네. 그 섬세한 옷주름 같은 걸 보면은 통신라 금동불의 그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오른쪽의 남미륵에 비해 왼쪽의 여미륵은 이 매무새가 곱고 섬세합니다. 얼굴 윤곽에서도 부드러움이 넘칩니다. 그에 비하면 남미륵은 남성미가 넘칩니다. 거칠고 투박한 이 얼굴을 사람들은 다름 아닌 궁예라 부르기도 합니다. 궁예 전설이 남아 있는 곳이 안성, 특히 이 지역하고요. 안성, 철원, 포천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궁예 전설이 있다는 거는 이 궁예 미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불상들이 충분히 궁예하고 관련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곳에 궁예의 전설이 내려오는 까닭은 궁예가 안성의 죽주 일대에서 활동했기 때문이죠. 안성의 죽주산성에서 승리해 중부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얘기도 전합니다. 좀 재미난 얘기인데요. 네. 부처님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 조금 이렇게 열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이렇게 불상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부처가 입을 열리고 가운데 뭘 이렇게 딱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의 얼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신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궁예는 스스로 미륵이라고 불렀으니까. 본인이 미륵이다. 예. 아하. 신라의 금동 미륵 반가사유상을 보고 독일의 한 철학자는 우리들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영원한 평화, 그 영원한 이상을 남김없이 표현했다 평합니다. 미륵이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지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다음 세상의 부처입니다.
그 미륵이 단 3번의 설법으로 무려 272억 명을 구제한다니 대단한 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이라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궁예를 미륵이라 믿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기괴한 이야기지만 자신의 두 아들을 미륵의 협시보살인 청광과 신광보살이라 부릅니다. 궁예는 왕실에서 쫓겨나서 가장 하층민으로서 성장을 했고 그곳에서 최고의 자리인 왕이 되고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최고의 자리를 자기가 혈혈단신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하나의 황제 국가로 만들면서 자기의 그 어떤 정치적 야심 또 정치적 이념 이런 것을 펴가는 과정에서 미륵신앙을 내세워요.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하층민들에게 현재를 미륵 정토로 만들어주겠다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미륵 정토로 간다라거나 어떻든 정토에 간다라고 해서 하층민들에게 메시아적인 그러한 그 이상 사회에 대한 것을 심어주게 되죠. 궁예라면 미륵불을 세워 자신의 설법을 대신하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입을 벌리고 이렇게 활처럼 벌리고 활에다가 이제 화살을 걸친 것처럼 입이 이렇게 보입니다. 입술 모양이. 예. 궁예가 활궁자의 후예 예자입니다. 활의 후예가 됩니다. 아하. 활의 후예가 되는 거고 그 활의 후예가 그 주몽을 상징합니다. 활이 주몽이라는 이름이 고주몽 할 때 주몽이라는 이름이 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고구려를 만든 궁예가 바로 이제 주몽의 후예가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 그런 그러니까 게 포함되어 입술 있습니다. 모양이 꼭 활을 걸치고 있는 그런 모양처럼. 어쩌면 궁예 그 자신일지도 모르는 천년 거석의 인매가 듣고 보니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도드라진 모양이 마치 시위를 당기고 있는 활처럼 보입니다. 내가 곧 미륵이니라. 하지만 궁예는 민심을 잃고 왕건에게 밀려 생을 마감합니다. 궁예가 꿈꿨던 세상은 아마도 정말 미륵의 세상이죠. 미륵의 세상이 되는 거고 미륵이 통치하는 그런 이제 꿈과 같은 세상을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1000년을 서 있는 거잖아. 네, 그건 이게 궁예 미륵이라면은 1100년 동안 이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셈이 됩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견뎌야 했던 궁예야말로 어쩌면 진짜 미륵이 나타나 주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쌍미륵사에서 10분 거리. 국사함에 오르면 또 다른 궁예를 만나게 됩니다. 세기의 미륵 중 중간이 궁예, 좌우로 그의 두 아들이라 전합니다. 둥글둥글한 몸매부터 왠지 궁예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설이 지금껏 이어지는 걸 보면 궁예의 힘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홍익신라 말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그 세금에 중과세에 몰리고 또 어떤 경우는 세금주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토지에 대여섯 명씩 와서 세금을 내놓으러 가는 판에 농민들은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매달릴 수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무사 공평하게 나누어졌던 궁예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종교적으로까지 의존하고 싶은 생각도 생겼었고 민간에 팽배해 있었던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는 사상에 궁예가 기름을 부으면서 그것이 더욱더 급속한 그러한 그 속도로 번져갔다고 볼 수 있어요. 집권 말기의 궁예는 정신분열자이며 폭군이었다 전합니다. 못다 이룬 세상에 대한 분노였을까? 살아남기 위한 처절함이었을까? 역사만이 알 일입니다. 산 속에 뭐가 또 있어요? 네, 여기 가면 미안성 석굴이 있습니다.
안성에서는 발길 닿는 곳마다 미륵을 만납니다. 지금 어디가 어떤 거가요? 예,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네. 여기 원래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큰 원석에서 요 돌을 떼어내기 위해서 이제 쐐기를 박아갖고 이 돌을 떼어낸 다음에 요런 게 쐐기 박은 자국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돌 깰 때. 네.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귀 모양이 완전 여기까지 네. 이렇게 어깨까지 늘어지는 긴 귀가 있고요. 이게 목이네요. 그러니까 네. 좀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게 눈. 이게 눈 눈이라는 모양이죠. 거죠. 예, 지금 예. 이런 모양이. 예. 코도 코가 지금- 여기고. 그러니까 코는 지금 불쑥 두마리. 올라오기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보이는 거네. 이름 없이 누워 있는 바위 위에서 생기다만 눈, 코, 입이 보입니다. 세부적인 작업은 현장에 가서 합니다. 여기서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가능한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거칠게 떼어낸 상태가 됩니다. 정으로 바위를 깎아낸 흔적이 또렷합니다. 1000년 전 혹은 몇백 년 전 어느 석공이 바로 이 바위를 만지고 갔을 테지요. 누군지 모를 그 석공의 손길을 느껴봅니다. 지금 이제 생명이 없는 건데 이 돌이 그대로 정말 차갑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귀도 만들고 이러면서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얘는 미완성이 됐으니까 아직 덜 살았지만 예, 참 예. 정말 사람의 힘이 대단해요. 전 보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희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아들 있어요? 예, 아들이 있습니다. 등남기던 안 해도 되겠네. 안성은 돌이 많아 미륵을 만들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바람 따라 물길 따라 시간 여행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계절입니다. 발길 닿는 어느 곳 그곳의 손맛대로 허기짐을 달래는 것도 여행의 매력이지요. 네.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여기가 깊었어요, 예, 산이? 아주 오지로 낳고 돼서 그 공문이 공부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호랭이도 나왔어요? 그럼요. 호랑이 저 펀던에 저 펀던 저 뻔한데 거기 와서 불을 환히 비추고 앉았시오. 호랭이가? 그럼요. 그거 보셨어요? 아 그럼요. 어렸을 6.25 때. 아, 6.25 전에? 예, 6.25 때. 6.25 전에. 아, 그때 호랑이가 살았다는 거네요, 여기. 아이 그러면. 그러면요. 호랑이를 3번이나 보았다는 할머니. 묵밥처럼 찰진 무용담에 해가 넘어갑니다. 안성의 명산 서운산 자락의 청룡사로 향합니다. 보물 제824호인 대웅전을 제대로 보고 싶었는데 보수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청룡사의 과거로 우리를 안내할 분은 안성시청의 홍원희 선생님입니다. 이 사찰에 기거를 하는 사람이 총 4가지 종류가 있었고 이 4가지 종류를 무리중자를 써고 사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찰에 기거를 하는데 중인 남자를 비구라고 하고요. 네. 사찰에 살면서 중인 여자를 비군이라고 하고 사찰에 살지만 중이 아닌 남자를 거사라고 하고 사찰에 살지만 중이 아닌 여자를 사당이라고 합니다. 그 사당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당패가 나오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찰에 살지만 중이 아닌 여자인데 이 전국에 많은 사찰에 사당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몇몇 사찰에서는 공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당패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네요?
화가 김홍도의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사당은 부채춤을 추는 여자였습니다. 남자인 거사들과 함께 사당패 공연은 간단한 춤과 노래로 이루어지죠. 조선시대 기생들의 이야기를 쓴 조선 해어화사에서는 한산 세못이 잔주름 곱게 메고 안성의 청룡사로 사당질 가자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당패들은 원래 사찰을 끼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공연패들과 사찰과의 관계는 공연패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뭔가 공연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 받는 과정을 곰뱅이 트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곰뱅이를 트는데 사실 어려운 시골 궁벽한 농가에서는 이 사람들을 먹어주고 재워주고 공비를 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공연 허가를 높이는 비결이 바로 절에서 왔다고 하고 시주 겸 공연을 허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절에서는 나중에는 그 총 공연 수입의 일정 부분을 또 절에다가 시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양쪽이 공생하는 관계가 바로 그러니까 사찰과의 신분을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는 거네요. 예, 사찰에서. 신분 증명. 또 마을 주민들로서도 사실 어려운 형편에 공연비만 내면 좀 아까운데 시주를 한다는 좀 마음 편한 마음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시주를 한다는 마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절에 사는 중이 아닌 여자. 공연을 다니던 사당들과 안성의 청룡사는 그 인연이 깊습니다. 이 사적비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찰에는 그 절의 연역을 비석이 다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비석은 네. 우리 안성 청룡사에 다시 중건할 때 그 기록 내용을 적은 청룡사 중수 사적비인데요. 1.9m 높이의 중수 사적비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빼곡합니다. 이 비석의 중요한 점은 청룡사를 중수를 할 때 그 기부금, 시주금을 내는 사람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의 그 사당패의 명단이 나옵니다. 2명 사당의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사당패가 안성 청룡사를 근거지로 잡고 있었고 또 많은 시주를 할 정도로 이제 재력이 있었다. 그런 걸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예, 자료입니다. 아니 이 비석은 비석인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빛하고 경사면으로 보면은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구나. 사당 심정, 네. 사당 김씨 해왕이라는 이 두 사람의 그 사당패가 안성 청룡사에다가 불량답 땅을 기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룡사에 시주한 내용들을 여기다 지금 세우는 거군요. 예. 그 중에서 이 두 사람의 사당패의 명단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야, 사당패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원래 뭐 잘 안 넣어줄 것 같은데. 예. 워낙 땅을 아마 많이 기증을 했는가 봅니다. 안성의 사찰은 환대받지 못하는 이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조선시대 안성의 10여 개 사찰에서 사당을 키웠는데 그 중심에 청룡사가 있었다 합니다. 전국 사당패들에게 사당을 공급하는 기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관학교 역할을 한 아하.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육성을 해서 전국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당들의 고향이 바로 안성 청룡이가 되는 겁니다. 산홍공상, 빈부 귀천에서 자유로웠던 땅,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의 땅에서 사당패도, 임꺽정도, 장길산도 조금은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청룡사에서 15분 거리의 동천리, 마을의 숨은 미륵을 찾아갑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건강하시죠?
네, 아니, 요즘 바쁘실 때잖아요. 그러시죠? 이장님이신가요? 이 동천리 마을에 미륵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셔서 그 실제 미륵이 있는지 좀 보고 있어요. 미륵이 저기 섰는데 그게 안 없어지고 그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고 말이에요. 마을 안에 대단한 미륵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길입니다. 저런 비닐하우스는 지금 주로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 미륵이 계신 곳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미륵은 뜻밖의 장소에 숨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아유, 건강하세요? 예. 올해 어떻게 포도 농사 잘 됐어요? 네. 많이 얼었어요? 예. 과수원 안에 미륵이 계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미륵은 이곳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하, 이거 참, 원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묻혀 있는 거구만, 지금 이게. 여기가 길이었으니까. 아, 이쪽이. 이렇게 길해서 이거 길도 길이었고 네. 이것도 길이었고. 아하. 미륵이 서 있는 자리는 원래 길이었다가 농지 정리 후 밭이 되었답니다. 미륵은 당연히 늘 이 자리였지요. 무심하게 깎은 얼굴은 부철하기보다 그저 장승에 가깝습니다. 이거 조금 뭔가 좀 다른데요? 돌 질도 좀 다른 것 같고. 오래된 거죠, 이게? 나 어렸을 때 거기 올라가 놀고 그랬어요. 미륵구에. 어르신이 이거 목마 타고 여기 놓으셨어요? 그러면요 여기 위에도 올라갔지. 이 위에 그럼 여기를 해도. 몇 살 때 그러셨어요? 아이고 11살 간 넘어서 그랬죠. 잡석으로 깎은 미륵. 그 옆에 또 한 기의 미륵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얼굴이 사라지고 없으니 그 어깨가 애처롭습니다. 아니 이렇게 두 개를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이게 저 남자 여자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거 어디다 대고 말을 해요. 이 미륵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 같은 건 없어요? 어른들이 그래도 섬기면은 자손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는 미륵이라고 정말 느껴지네요. 지금 또 어르신들이 다 옛날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기억을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마 계속 있겠죠, 이 자리에. 그럼. 알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어르신하고 이장님 모신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저 미륵님 여기 오랫동안 잘 계시니까 포도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하나 올리고 가겠습니다. 올해도 농사가 잘 되었다니 미륵님 덕이기도 하겠지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 저 근심 걱정 뭐 없애시고 그냥 영원히 편안히 잘 계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 확실하게 잘 알고 가는 제가. 전국에서 미륵이 제일 많다는 안성. 마을마다 미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농리의 당산나무 그늘을 차지하고 사는 마을의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2.2m 크기의 고려시대 미륵불입니다. 중절모를 쓴 미륵은 믿음직스러운 얼굴을 하고 약사 열애처럼 약병도 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이상을 담은 얼굴. 미륵은 절 밖으로 나와 마을로 들어왔고
민초들과 섞여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골마다 다른 표정, 다른 이야기의 미륵을 만나게 되는 곳, 그곳이 안성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안성 시내에 위치한 아양동입니다. 아파트 촌이 들어서 사방이 상전벽해가 되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 쌍의 미륵이 개발에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일명 할머니 미륵과 할아버지 미륵입니다. 광복 직후 큰 홍수에 할아버지 미륵이 떠내려가기도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거석을 옮겨와 할머니 미륵 옆에 모셨다 하죠. 이후로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노부부 미륵에게 마을 제사를 지내왔다고 하니 모시는 이들의 정성이 대단합니다. 외정 때부터 이 동네에서는 미령님 모시고 나서 어디 군인을 가거나 뭘 가나 하나 저 이렇게 뭐 나쁜 저거 당한 게 없어서 애기라는 게 없었어. 전부 좋기만 했지. 여기가 할아버지 미령님이 있는데 우리가 이상스럽게 생각하기가 할아버지 미령이 남자인데 더 커야 되는데 여긴 저 여자란 말이야 나중에 보면. 근데 이상스럽게 더 크거든. 그런데 이게 돌이고 이런 걸 보면 같은 해에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틀리는 것 같아요 이거에. 돌도. 그래서 지금도 의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할아버지 미륵은 몸통이 땅에 깊숙이 묻혔습니다. 그 바람에 키가 작아졌지요. 할아버지와 달리 기골이 장대한 할머니는 화려한 모자를 쓰고 세련된 이목구비에 눈망울도 서구적입니다. 이 미령님은 갖다서 소문이 나기를 이거 지금 전 눈이 있지 않습니까? 저 눈이 지금 다 뛰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꽤 들어갔어요. 어린애 못 낳는 사람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데려먹어 애기를 낳는다는 건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한쪽이 없네 저렇게 하더라네. 그래서 저거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지 지금 현재. 그런 적이 있어요. 미륵님을 뵐 적에 상당히 인자해 보이시잖아요. 어딜 보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오면 아주 존중해주고 위험성이 져져요. 누구든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렇게 한 번씩 듣면 상당히 위험에 갖춰지고 근엄한 자세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는. 나도 모르게 엄숙해지는 그 마음으로 미륵을 섬겨왔습니다. 미륵도 대단하지만 미륵을 모셔온 이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어쩌면 누구나의 마음속에 미륵이 있는 게 아닐까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우리 모두는 꿈꾸죠. 안성의 미륵을 만나면서 내 마음속의 미륵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본 하루였습니다.
소박한 옆집 할아버지와 같은 미륵에서부터 1인자의 야망을 표현한 이 거대한 불상에 이르기까지 안성 땅에서 많은 미륵들을 만나봤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이 안성 땅에 오시면 발길 닿는 곳에서 만나는 어느 미륵에게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을 한번 빌어보시죠.